1457년 가을, 조선의 왕 세조가 낮잠을 자다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 온몸에서 서늘한 기운을 내뿜는 그 여인은 세조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내 아들을 죽이겠다. 세조는 그 여인을 알아봤습니다. 단종의 어머니, 현덕광후였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지 16년이 된 형수였습니다. 세조는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믿기 어려운 명령을 내립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현덕광후의 무덤을 당장 파헤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청명한 가을날, 삽질 소리가 고요한 소릉의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신하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신을 꺼내는 일이 아니라 조선의 근간인 효와 예를 왕 스스로 도륙하는 장면이었으니까요. 오늘은 권력의 정점에 올랐지만 끝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조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장면을 떠올립니다. 조카 단종을 왕위에서 끌어내린 장면, 그리고 단종 보기를 꾀한 사육신을 처형한 장면입니다. 피로 권력을 잡은 왕, 조선 역사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군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세조가 있습니다. 왕이 된 이후의 세조입니다. 권력을 완전히 손에 넣은 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실록에는 현대의 어떤 심리학 교과서보다 더 생생한 인간의 죄책감과 공포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세조가 왕위에 오른 것은 1455년의 일입니다. 조카 단종을 강제로 물러나게 하고 스스로 왕좌에 앉았습니다. 이듬해인 1456년, 성삼문과 박팽년을 중심으로 한 집현전 학사들이 단종 보기를 꾀하다 발각됩니다. 세조는 이들을 직접 국문했습니다. 성삼문은 고문을 받으면서도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하가 왕 앞에서 해야 할 존칭을 끝까지 쓰지 않았고 죽는 순간까지 단종을 자신의 왕으로 불렀습니다. 세조는 그들을 능지처참했습니다. 팔다리를 하나씩 찢어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가족들까지 처형하거나 노비로 삼았습니다. 단종 보기 운동에 연루된 사람이 500명에서 800명에 달했고 그 대부분이 죽거나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세조가 이 처형을 집행하면서 보인 반응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왕위를 위협한 역적들을 처단했으니 당연히 단호하고 냉정해야 할 텐데 사육신 처형 직후 세조는 술을 마셨습니다. 그것도 많이 마셨습니다. 신하들과 연회를 열고 밤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실록을 꼼꼼히 읽다 보면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세조는 그 시기부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조가 밤중에 갑자기 신하들을 불러 술자리를 만들었다는 기록, 한밤중에 혼자 불경을 읽었다는 기록, 이유 없이 신하들에게 화를 냈다가 금방 사과했다는 기록들이 그것입니다.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 패턴입니다. 1456년 말부터 세조의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피부에 종기와 발진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증상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졌습니다. 세조의 피부병을 두고 당시 사람들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단종의 어머니 현덕광후의 저주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현덕광후는 단종을 낳은 다음날 세상을 떠난 문종의 왕비입니다. 단종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었고 그 어머니는 아들이 왕위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저승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현덕광후의 원혼이 세조에게 저주를 내렸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듯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야사 금계필담과 음해일기에 따르면
세조가 꿈에서 현덕왕후를 본 것이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내 아들을 죽이겠다. 저주의 꿈을 꾼 것이 위경세자가 쓰러지기 직전이었다는 겁니다. 꿈이 먼저였고 현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1457년 가을, 세조의 장남 위경세자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위경세자는 당시 19살이었습니다. 세조실록에는 세조가 아들의 병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명의를 불러 모았고 불경을 읽으며 아들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그런데도 위경세자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위경세자는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세조는 무너졌습니다. 실록에는 세조가 아들의 죽음 앞에서 통곡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세조는 현덕왕후의 무덤을 파헤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선왕의 왕비 무덤을 파헤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고 유교적 예법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조의 명령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덕왕후의 신인은 종묘에서 내쳐졌고 서인으로 강등됐습니다. 왕비였던 사람이 죽고 나서 평민으로 격하된 겁니다. 도대체 이런 짓을 했을까요? 죽은 지 16년이나 지난 형수의 무덤을 파헤치고 시신을 강에 던진다고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오지는 않을 텐데 말이죠. 조선시대 사람들은 무덤이 훼손되면 그 원혼의 힘이 약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세조는 꿈속의 저주가 진짜라고 믿었고 그 저주를 끊으려면 저주를 내린 원혼의 힘을 꺾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이 이성적인 판단이었을까요? 아니면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의 행동이었을까요? 현덕왕후의 무덤을 파헤쳤다고 해서 세조의 불안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소릉을 훼손한 이후에도 세조의 피부병은 나아지지 않았고 악몽은 계속됐습니다. 실록에는 세조가 재위 기간 내내 피부 질환으로 고통받았다는 기록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등창이 생겼다는 기록, 온몸에 발진이 퍼졌다는 기록, 가려움증이 심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세조를 괴롭힌 병은 형 문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종기였습니다. 형의 등을 뚫고 나온 고름이 이제는 동생의 온몸을 뒤덮기 시작한 겁니다. 전순이는 이번에도 세조의 곁을 지켰지만 왕의 피부가 썩어가는 것은 막지 못했습니다. 실록은 이것을 우연으로 기록했지만 당시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원래 불교를 탄압한 왕이었습니다. 즉위 초기에 집현전을 폐지하면서 불교 관련 기관들도 정리했고 승려들의 도성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그런 세조가 절을 짓고 불경을 번역하고 승려들을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1464년 세조는 서울 도심 한복판의 원각사를 창건합니다. 지금의 종로 탑골공원 자리입니다. 원각사는 단순한 절이 아니었습니다. 고려시대 사찰 흥복사터에 세운 것으로 조선 건국 이후 유교적 질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폐사된 자리였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유교 국가에서 왕이 직접 절을 짓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세조는 듣지 않았습니다. 세조가 그토록 절을 짓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실록에는 직접적인 답이 없습니다. 1464년은 위경세자가 죽은 지 7년이 지난 해입니다. 단종이 사망한 지 7년째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신앙심으로 절을 지은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달래기 위해 혹은 무언가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지은 것이 아닐까요? 세조는 재위 기간 내내 사관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사관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불편해했습니다. 실록에는 세조가 사관을 자리에서 내보내고
신하들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사관 없이 진행된 회에 사관 없이 이루어진 대화들.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당연히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1467년 세조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부병은 이미 오래된 고통이었고 거기에 더해 다른 증상들이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실록에는 세조가 정사를 직접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몸이 쇠약해졌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해 세조는 온양 온천으로 유양을 떠났습니다. 조선 왕들이 병이 깊어지면 찾던 곳이었습니다. 세조는 온천에서 치료를 받으며 회복을 기대했지만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468년 세조는 왕위를 아들 예종에게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납니다. 그런데 상왕으로 물러난 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세조는 사망합니다. 형년 52세였습니다. 재위기간 14년 내내 그를 따라다닌 것은 피부병과 악몽과 연이은 불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위를 물려준 아들 예종은 왕이 된 지 불과 14개월 만에 20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세조의 두 아들이 모두 2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현덕왕후의 저주가 그대로 실현된 것처럼 보이는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죄를 지은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역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록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 안에서 세조의 말년은 조선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졌던 왕의 삶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세조의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간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왕으로서 남긴 업적들입니다.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했고 관제를 개혁했으며 국방력을 강화했습니다. 직전제를 실시해 토지 제도를 정비했고 중앙집권 체제를 단단하게 다졌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세조를 단순히 악인으로만 평가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 이야기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세조는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나쁜 선택을 한 사람이었을까요? 세조실록을 꼼꼼하게 읽다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하나 보입니다. 세조는 재위기간 내내 신하들에게 유독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늘의 뜻이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지나친 자기 정당화는 깊은 열등감과 불안의 반증입니다. 세조는 신하들을 설득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설득해야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밤마다 연회를 여러 술을 마신 건 술기운 없이는 거울 속의 찬탈자와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조가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단종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세조 재위 기간에 단종을 추모하거나 동정하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가 처벌받은 사례가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 17살에 죽은 조카의 이름을 두려워했습니다. 세조 12년, 건강이 많이 나빠진 상태에서 세조는 신숙주를 불렀습니다. 신숙주는 세조가 가장 신뢰한 신하 중 하나였습니다. 지편전 학사 출신으로 원래는 단종 편이었지만 세조가 왕위를 찬탈할 때 그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사육신이 절개를 지킨 것에 비해 신숙주는 배신자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세조는 그 신숙주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은 새 손을 잘 부탁하오. 왕위를 이을 아들이 있는데 손자 세대를 걱정하는 말을 한 겁니다. 아들 예종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세조 본인이 알고 있었던 걸까요? 실제로 예종은 세조가 사망하고 왕위에 오른 지 14개월 만에 20살로 죽었습니다. 세조의 예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이 연달아 2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것을 지켜보면서 세조가 어떤 생각을 했을지는 기록이 없어도 짐작이 됩니다.
현덕왕후의 꿈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내 아들을 죽이겠다. 그리고 세조의 말년에 가장 이상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세조는 죽기 얼마 전 단종의 보기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이야기가 야사에 전해집니다. 하지만 세조가 사망하고 나서 불과 20여 년 뒤인 성종시대에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의 신의가 종묘에 보기됩니다. 세조가 파헤쳐버린 소릉도 다시 복원됩니다. 그리고 훨씬 뒤인 1698년 숙종시대의 단종은 마침내 정식으로 왕으로 복위됩니다. 세조가 죽이고 지우려 했던 모든 것이 결국 역사 앞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세조가 사망하기 직전, 그러니까 상왕으로 물러난 뒤 병상에 누워있던 시기의 기록입니다. 세조는 그 마지막 시간에 불경을 읽었습니다. 신하들을 불러 나란 일을 걱정하는 대신 승려들을 곁에 두고 연불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조선을 유교 국가로 더욱 단단하게 만들겠다며 즉위했던 왕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해 불경 소리 속에서 끝난 삶. 세조가 그 마지막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실록은 그것까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세조는 왕위도 권력도 안정된 나라 가졌지만 끝내 얻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현대 심리학과 의학의 언어로 번역하면 세조가 겪은 것들은 전혀 신비롭지 않습니다. 극심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간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저주라는 단어를 쓰든 심리적 붕괴라는 단어를 쓰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세조는 고통받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전순이가 꽁고기를 올리던 날의 기록들, 문종이 사망하던 날 단 한 줄로 기록된 그 문장, 조카의 타사를 자살로 위자한 내용까지 원문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기록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끝내 지워지지 않는 진실의 기록이었던 셈입니다. 여러분은 세조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은 냉혹한 권력자였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혼란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던 한 인간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죄를 짓고 평생 그 무게를 안고 살아간 불행한 왕이었을까요?